진도북부터 시작해 볼게요. 63쪽에 4-1. 63쪽에 4-1이요. 네. 60, 얘기하세요. 67쪽에 1-1번이요. 67쪽에 1-1이요. 3-1이요. 네. 71쪽에 19번. 71쪽에 19번이요. 70쪽에 18번. 19번. 70쪽에 18번. 69쪽에 9번이요. 69쪽에 9번. 69쪽에 10번. 10번. 네. 73쪽에 예제삼? 유제삼? 네. 72쪽에 유제 2. 72쪽에 유제 2. 71쪽에 21번이요. 71쪽에 21. 63쪽에 2-1번. 63쪽에 2-1. 63쪽에 2-1. 네. 다 얘기하신 건가요? 네. 워크북은요? 네. 35쪽에 45번. 45. 네. 35쪽에 42번이 42. 끝? 34쪽에 네. 8번. 34쪽에 38. 네. 이건 요 정도? 그래도 부등식에 들어오니까 지문이 많아지긴 했네요. 네. 써있는 게. 하나하나씩 식을 써 볼게요. 네.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니까요. 네. 자기 식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고요. 미리 지우지 마시고, 네. 어떤 부분을 잘못 썼는지 좀 확인해 가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3페이지요. 네. 민수는 두 번의 100m 달리기 대회에서 각각 지금 12.3, 13.4, 세 번째 대회까지의 평균 기록이 13초.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가 X로 정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하시면 12.3 더하기 13.4 더하기 x를 3으로 나눈 게 13초 이내. 네.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개를 더하니까 몇이에요? 25.7 플러스 x가 39. 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넘어가면 x는 39 마이너스 25.7이니까요. x의 값은 3.3, 13.3. 네.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세 번째 대에서 몇 초 이내에 들어와야 되냐? 그럼 답은 13.3초. 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넘어갈게요. 4-1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아니에요?
어느 공원의 입장료가 10명까지는 1인당 3,000원이고 10명 초과하면 이거 했던 건 아니구나. 네, 10명 초과된 사람은 입장료는 1인당 2,000원이다. 그랬을 때 55,000원으로 이 공원에 입장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 네, 자, 55,000원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얘도 이제 이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10명까지는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3,000원은 10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최대 인원수가 X니까요. 그 다음 11명째부터는 2,000원이니까 2,000원인데 최대 인원수에서 10명은 제외해야 된다. 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씹을 안 곱했네? 공을 하나 더 있었죠? 10명은 3만원이죠? 네, 자, 3,000원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네, 넘기시면 2,000에 x-12 25,0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세개 없애도 되겠죠? 네, 그래서 x-12 2분의 25가 돼서, 네, 지금 x는 2분의 25가 지금 몇이에요? 12.5죠? 얘가? 자, 그래서 12.5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10을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럼 x는 지금 22.5보다 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0.5가 있다는 얘기는 22명이란 얘기죠. 그래서 최대 인원수 x는 22명까지는 55,000원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질문하신 분은 식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게 은근히 x-10이라고 쓰는 게 은근히 잘 못 써요. 네, 그래가지고 저걸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없네. 농도 없고 여기 1-1번이랑 3-1 67페이지에요. 자, 67페이지 갑시다.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A 지점에서 5km 떨어져 있는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4로 걷다가 도중에 시속 8로 뛰었다. 그러니까는 걸어서 간 게 있고요. 뛰어서 간 게 있죠. 자, 거리 속력 시간을 쓰는 거예요. 거리 속력 시간. 근데 뛰어간 거리가 몇 킬로 이상이냐 그랬으니까 미지수가 거리고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걸 생각하시면 얘는 그러니까 시간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뛰어간 거리가 x니까요. 네, 얘가 x가 되면 네, 걸어간 거리는 5km에서 뛰어간 걸 제외한 5 빼기 x라고 쓰셔야 되고요. 걸어간 거는 지금 시속 몇이에요? 처음에는 시속 4km, 그러니까 시속 4km죠. 얘는 뛰는 건 시속 8km고, 그 다음에 시간을 써야죠. 4분의 5-x, 8분의 x.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1시간 이내니까, 식은 걸어간 시간 더하기 뛰어간 시간, 이게 1시간 이내.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거리 속력 시간에서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자, 이게 시속인지 분속인지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 얘가
분속으로 나와 있게 된다면 5km는 5000m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속이니까 1시간은 60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시속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식을 쓰게 된 거고, 자, 전체적으로 8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2에다가 5-x 플러스 x가 8. 그래서 10-2x 플러스 x가 8.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 2km 이상. 답은 그래서 2km 이상. 킬로미터 이상. 네, 이게 답이 됩니다. 뭐 이렇게 1번이나 1-1번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거리 속력 시간에 많이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뭐 나중에 뭐 평가를 본다거나 이런 문제를 내면은 솔직히 그거는 활용 문제 어렵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문제를 냈던 얘기는. 그래서 무난하게 내려고 내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 표를 꼭 만드세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차피 뭐 말이 바뀌더라도 표를 만드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항상 표로 풀어라.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썼나? 근데? 썼니? 넘어가요? 자, 그 다음 3-1번.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요령을 하나 얘기를 해줬죠. 네, 무조건 컵이다. 그래서 말하는 컵마다 하나씩 조건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식은 소금의 양식만 사용한다.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요걸 이용하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식이 요거죠? 네, 그러면은 100분의 7% 곱하기 300g. 이 설탕물에 물을 증발시켰어요. 증발시키면 빼기죠. 네, 물이 날라갔으니까 100분의 물은 농도가 없기 때문에 0이고요. 곱하기 날라간 걸 모르니까 그게 x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날라갔더니 세 번째 컵에는 그럼 물이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10%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지금 300g에서 xg을 뺀 게 남은 거죠. 10% 이상이니까 이상 표시. 네,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00을 다 곱하죠? 그러면 얘는 어차피 없어지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분자가 0이잖아요. 네, 그래서 100만 이렇게 곱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얘는 2100. 그 다음에 얘는 3000 마이너스 10x. 그래서 10x를 넘기면 10x가 900, x는 90. 그래서 물은 90g 증발됐다. 자, 농도 문제 요 쓰는 방식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어떤 문제든 다 이 방식이에요. 네, 방법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농도 문제는. 네, 이 틀은 변하지 않아요.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갑시다. 다음은 몇이야? 69페이지 10번이요? 아, 9번 먼저 해야 되나? 9번 먼저.
9번, 10번이었어요. 자, 얘는 A가 B보다 크다. 뭐 이게 나와 있는 거고요. 정리는 하셔야 되니까 전개는 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2ax 마이너스 bx 플러스 5b 이게 bx 플러스 5a. 자,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있는 애는 좌변으로 넘기고 없는 애는 우변으로 넘기셔야죠. 자, 그래서 넘겨보니까 2ax 마이너스 bx가 두 개네요. 마이너스 2bx 그 다음에 5a 마이너스 5b. 자, 근데 우리는 이걸 묶을 수 있죠? 네, 묶어서 쓰면 2로 묶으니까 네, 2x로 묶는다고 생각하셔야죠. a-b의 x 이렇게 될 거고, 얘는 5로 묶으니까 a-b.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이제 얘를 보시고, a가 b보다 크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a-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는 건데, 넘겨보니까 b를 넘기면 a-b라고 바뀌죠? 양수라는 걸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쓸 때 이걸 써야 된다 그랬고, 자, 얘가 양수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대로 다 분모에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x는 2에다가 a-b분의 5에 a-b가 돼서 그냥 얘만 약분한 겁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5보다 작다. 3번이 답이에요. 양수일 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문제에서 얘가 부등호가 반대로 돼 있었다면 그러면은 답은 부등호 방향만 바뀐 4번이 되는 거예요. 네, 이 값이 음수였을 때에는 차이는 그것뿐이 없어. 부등호 방향만 바뀌는 거야. 네, x의 값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됐어요? 넘어갑시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도 이미 해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넘기면 3x 마이너스 2ax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돼서 얘는 묶어서 쓰니까 3 마이너스 2ax가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얘를 보니까 얘를 정리한 건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있죠. 네, 자, 그 얘기는 이 앞에 있는 3-2a가 음수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얘가 음수란 얘기니까 음수일 땐 뭐 하면 됐었어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는 거였어요. 양수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x의 개수를. 그래서 마이너스를 좌변에도 곱하고 부등호 방향도 바뀌고 우변에도 곱하죠.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양수니까 얘를 분모에다 내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2a분의 2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네. 또 딴반이야? 또 예의 역반이야? 네. 대체 뭐가 문제야? 어? 왜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게. 아니, 한두 번이어야지. 한두 번이 아니잖아. 자, 계속 할게요. 자, 그래서 뭐 얘를 넘기죠. 2 먼저 약분해도 되겠네요. 네, 2를 먼저 약분하면 이 자리에 1이 있을 거고. 그래서 1은 지금 넘어가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2a가 돼서 네, 2a가 4니까 a는 2, 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인사하고 가라 그래. 아,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하고 가는 것보다? 아는 아니지. 넘어가도 되나요? 넘어갑시다. 다음 18번이에요. 70페이지. 자, 18번은 뭐 그냥 계산하는 얘기죠. 네, 계산하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먼저 해야 될 거 얘를 분수로 바꾸는 거죠. 3분의 1로 바꾸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냥 전개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전개를 한 다음에 15로 곱할까요? 네, 전개를 하고 할게요. 5에다가 3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분의 4x. 네. 자, 이게 x의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래서 15를 전체적으로 곱하면, 네. 자, 그러면은 얘는 분모가 사라지고, 네, 12가 되겠네요. 얘는 20x가 될 거고요. 얘는 15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5가 됐어요. 그래서 36x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0x, 이게 15x 마이너스 5. 자, 요래서, 네, 넘겨서 계산하면 얘가 35x가 돼서 x만 남아요. 얘가 넘어가면 21이 되고요.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큰 자연수니까 x는 21. 그래서 답이 21이죠. 이거는 질문하신 분 뭐가 한 거야? 답 19. 19야? 21이 아니야? 나 뭐 또 뭐 잘못한 게 있을까? 3분의 1 맞잖아. 그 마지막에 24 마이너스 5가 24 마이너스 5를 하면, 아, 그러네. 21이 아니구나. 네. 21이 아니네요. 네. 그러네. 19네. 이걸 잘못 썼구나. 넘어갑시다. 자, 다음으로 가요. 다음은 19번이랑 21번. 네, 19번 먼저. 자, 얘도 이제 양수인지 무수인지 확인하는 문제죠. 네, 정리를 먼저 하시면, 네, ax 플러스 a, 이게 5x 플러스 5 넘기니까 ax 마이너스 5x가, 네,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5. 그래서 묶으면 a 마이너스 5x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도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이제 얘를 보시고 a 마이너스 5가 되려면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음수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제 그냥 바로 푸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바로 풀면 그냥 분모에다 내리고 부등호 방향만 바꾸시면 돼요. 네. 마이너스 곱한 식은 처음에 그냥 몇 번 보여준 것 뿐이야.
그냥 얘가 음수면 내리고 방향만 바꾸는 거야. 부호 안 바뀌어. 아시겠죠? 그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효민이는 감기야? 비염이야? 비염이야? 비염이 고달프죠. 네. 저도 예전에 비염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나섰거든요. 엄청 힘들었어요. 네. 휴지 앞에다 놓고 쓰세요. 자, 21번. 21번으로 가겠습니다. 21번은 2x 플러스 a가 5x보다 크다.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네, 상수 a 값. 네. 정리하시면 넘어가죠.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넘기면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곱하고 3으로 내리면 3분의 a가 되고,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그린 동그라미에 3분의 a고 방향이 왼쪽이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랬으니까 지금 이 옆에는 어떤 숫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숫자를 생각하셔야죠. 뭐가 있어야 되죠?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자연수 제일 작은 게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3분의 a는 1보다 작은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걸 부등식으로 다시 쓰시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이 자리에 갖다를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이것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답은 다 끝났는데. 자, 근데 얘가 딱 1이어도 얘 값이 1이야. 그래도 부등호가 지금 포함을 안 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1이어도 자연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분의 a는 1이어도 된다. 그래서 3만 넘어가시면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20번 질문. 네, 돼요. 20번 할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정기평가 이거 나오면 할 수 있겠죠? 이미 됐어요. 네, 자, 이거는, 네. 이거는 이미 됐어요. 이건 안 될 수가 없는 문제여서.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뭐, 이해를 해야지 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방금 그거는. 수직선을 그리면서 언제 갔다가 붙고 언제가 갔다가 붙지 않는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지 풀 수 있는 거여서 유형만 이렇게 외워놓으셔도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네, 저 방식은. 문제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했냐 안 했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얘 그림을 보면 x가 네, 지금 5보다 크다죠. 네. 자, 그림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정리해서 저게 됐는지 확인하라는 얘기니까, 4를 다 곱해주시면,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1-3x고, 4a고, 마이너스 2x고, 또 넘기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4a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갖다가 없는데, 갖다가 붙여놨네.
마이너스를 곱해 주시면 x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1로 되는데 얘가 5니까요. 네.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5라고 쓰시면 되고 마이너스 4a가 4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됐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뭐, 요런 24번은 다 푸셨나봐요? 네. 유제 2번. 자, 지금 1차 방정식 이거 해가 15보다 클 때 K 값을 구하시고, 그냥 정리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먼저 10을 다 곱하면 되겠죠. 자, 정리하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2x가 ck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5k 플러스 5.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거 해가 지금 15보다 클 때니까 다시 식을 쓰면 마이너스 5k 플러스 5가 15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5k가 10이 돼서 5k가 마이너스 10이 되고 5로 나누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유제 3번 원가 정가 문제네요. 다른 분들은 이거 잘 푸세요? 원가 정가? 네, 뭐 항상 제일 어려워 하시는 게 네, 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가 정가 문제에서는 자, 원가랑 정가랑 뭐 판매가 할인가 요 세 가지를 식을 정확하게 쓰시기만 하면 네,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원가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원가가 지금 X잖아요. 원가가 얼마 이상이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원가가 X가 되면 그러면은 정가를 정하죠. 근데 이제 원가가 지금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100%인 거예요. 원래. 근데 20% 이익을 붙인 거니까 120%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쓸 때 100분의 120 이렇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1.2x라고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이게 100분의 120이란 얘기죠. 이게 정가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정가를 정하는데 정가 세일 기간에 정가에서 1,0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그러니까 지금 뭐 얘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금액을 20% 붙여서 팔았는데 더럽게 안 팔려서 낮춘 거잖아요. 네, 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할인가가 있는 거죠. 자, 할인가는 1,000원을 할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빼기 1000원을 했더니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자, 그래서 이제 빼서 계산을 해봤더니 원가가 x였는데 10% 이상이니까 0.1x가 된 거죠. 원가의 10%. 요거 이상. 네, 시계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물건의 원가가 얼마냐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넘어가니까 1.1x가 1000이 돼서요. x는 1000 곱하기 역수하면 11분의 10?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의 가격은, 근데 분모가 11인 게 보통 잘 안 나오는데. 0.1이 아니라 1.1. 1.1. 아, 10%, 1.1이구나. 나 잘못 봤구나. 네. x에다가 지금, 10% 이상이네요. 네. 그래서 저렇게 돼서, 0.1x가 돼서, 자, 얘한테 10을 곱한 거죠. 그래서 답은 10,000원.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이 세 개를 정할 수 있냐. 네. 이것만 생각하시면은 이제 좀 그래도 쉽게 풀 수 있죠. 근데 위에 거도 그럼 원가 정가 문제였던 거 아니야? 위에 거는 되는 거야? 위에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야? 얘는 원가가 15,000원이라고 써있구나. 네. 그래서 물건의 정가에 뭐 이렇게 돼 있구나. 말이 조금 달랐네. 자, 뭐 이 정도가 그러면 다 풀어드린 것 같아요. 진도북은 워크북으로 갈게요. 자, 워크북은 아까 한 문제만 있었나? 이거 한 문제죠? 이거 한 문제죠. 뭐 다시 이것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는 문제네요. 전개를 하시면 ax-a가 5x-5 넘어가면 ax-5x가 a-5 a-5로 묶으면 자, 이렇게 되는데 얘를 넘기니까 a-5가 양수죠? 그래서 그대로 분모에다 쓰시고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약분하니까 x는 1보다 크다. 4번. 네. 41번. 41번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 38번도 원래 부등식 문제 평가를 보면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네. 항상 부등식 단원에서 객관식에 이제 출제가 되는 문제긴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1번이라 그랬죠? 자, 41번도 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ax가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다가 해가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등호가 다르죠. 네, 이 얘기는 마이너스 a가 지금 음수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대로 내리고 부등호 방향만 바꾸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2개면 플러스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얘가 2란 얘기여서 2a가 8이니까 a가 4죠. 4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방법만 이제 아시면 얘가 양수든 음수든 내리는 건 똑같아요. 네.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되셨나요? 자, 질문 없으신 거죠, 이제? 자, 그러면은, 오늘 진도를 나갈게요. 자, 이제, 아마 오늘까지 설명을 하면, 정기평가 시험 범위까지는 설명이 다 끝나겠네요. 네. 정기평가는 다 다음 주니까. 네. 수업이 이제 한 3번 남았거든요, 오늘 제외하고. 그 3번은 제가 프린트랑, 시험 대비 교재에서 모의고사 문제들이나, 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풀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연습을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돼서 그걸 연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립방정식을 합니다. 네, 자, 연립방정식은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1학년 때 우리는 방정식을 배웠잖아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의 기본 모양을 우리는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쓰는 거야. 우변을 0으로 만들고 x 앞에 개수 a는 0이면 안 되고, 네, x가 살아 있어야 되니까 x가 없어지면은 그냥 그건 등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x 앞에 개수는 0이 아니어야 되고 우리는 1차 방정식의 기본 모양을 이걸로 쓰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배우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지금 배우는 거는 이제 연립, 보통 이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미지수가 2개가 되면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면 항상 계산하려면 식도 2개가 있어야 돼요. 네,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가 있어야지 딱 xy 값이나 xyz 이런 값들이 하나씩 구할 수 있어. 근데 미지수가 막 3개인데 식이 2개뿐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못 구하는 거야. 네, 방정식의 기본 룰이 그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미지수가 1개인 계산하는 방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여도 1차 방정식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고, 미지수가 3개여도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방정식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 그래서 이제 바꾸는 방식에 대한 거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의 기본적인 거는 그런 거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가면은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x제곱이 붙으면 2차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x제곱이 붙었을 때, 네, 요거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x가 제곱이죠? 그러면 x값은 2개 나와야 돼요. 식 하나에. 네. 여기가 세제곱이 돼. 그럼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그러면 x가 3개 나와야 돼. 여기가 4제곱이 되면 4개 나와야 돼. 여기가 100이면 100개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방정식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를 알아두시고, 근데 중요한 건 다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정식은 다 1차 방정식 모양이 보여야지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배우는 겁니다. 어떤 방정식을 배우든 간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네, 여기 써있는 거 그냥 잠깐 같이 보고 갈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여기 하나 써있네요. 네, 그래서 4x 플러스 y는 12. 자, 이렇게 나와 있게 됐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걸 생각하시면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죠? 그러니까 얘는 xy 값을 하나로 결정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x랑 y 값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야.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근데 식이 2개고 미지수가 2개면 그거를 값을 딱 하나로 결정을 지어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xy를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자연수에 대한 거를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자,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은 x에 먼저 대입해도 되고 y에 먼저 대입해도 되거든요. 숫자는 자연수는 아무거나 1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근데 보통 이제 앞에
개수가 있는 애를 먼저 대입을 해주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x에다 여기다 1을 대입하면 4니까 얘는 자연적으로 8이 되겠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8이니까 여기는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대입하면 10이니까 0이 되는데,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0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답을 써라 그러면 x는 1, 뭐 y는 8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우리가 정비례 반비례 배웠던 것처럼 1,8 좌표 기억나시죠? x좌표가 앞이고 y좌표가 뒤에잖아요. 네, 그래서 좌표를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이렇게 쓰는 것도 이제 귀찮은 거거든요. 얘가 쓰기가 제일 간단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보통 손수상으로 써라 그러면 저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얘도 x는 2, 뭐 y는 4 이렇게 써도 되지만 2,4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답이 나오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이제 1번을 같이 볼까요? 다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인 거.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니까 x, y가 있냐. 자, 그 얘기인데 방정식에서 또 배웠던 게 하나 있죠? 문자는 분모에 있으면 안 돼요. 네, 그거는 1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모에 있는 거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얘는 1번은 그럼 맞죠? 네, x, y도 있고 등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냥 봐도 y가 사라지는 게 보이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룰은 그냥 다 넘기란 얘기예요. 이쪽을 0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넘겨서, 네, 지금 마이너스 2x는 0 이렇게 나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미지수가 x뿐이 없으니까 얘는 1차 방정식이긴 하지만 미지수가 한 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x랑 y를 곱했죠. 자, 요 의미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수가 1이 있는 거잖아요. 네, x, y는 2차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1차가 아니고. 네, 그래서 미지수가 2개이긴 하지만 1차 방정식인 게 아니고 2차 방정식인 거야. 그래서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4번은 맞겠죠. 네, x도 있고 y도 있고 등호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네, 2번으로 갈게요. 이거 아까 숫자 대입하는 거니까 자연수 중에서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x에다 하나씩 넣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y에다 하나씩 넣어보시고 이건 안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 지금 방금 앞에 있던 거를 이제 배웠다면, 자, 우리가 이제 대입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대입해 봐라. 그래서 요식 먼저 대입을 해보니까, 네, x에다 1이 들어가면 y가 2고, x에다 2가 들어가면 y는 1이고, 뭐 3이 들어가면 0이고, 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0이 들어가면 3이고, 뭐 요 정도. 네, 뭐 4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 네, 뭐 이 정도 썼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에다가도 대입을 해보겠죠. 다른 색깔로 써보게 되면, 자, 얘는 뭐 y에다가 넣는 게 좀 더 편할까요? 네, 그래서 y에다 1을 넣으면, 네, 그러면은 x가 2죠. y에다 2를 넣으면 그러면은 x가 3이고요. y에다 0을 넣으면 x는 1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제 넣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써요. 계속 썼는데 식이 2개면 우리는 하나로 답을 결정 지어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둘 다 겹치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겹치는 게 여기도 2,1이 있고 여기도 2,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계산한 값은 2,1이다.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니네가 봐도 계속 대입해 봐야 되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산 방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방식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x 플러스 y가 3이고
x-y가 1이에요. 그럼 계산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입법이 있고요. 하나는 가감법이 있습니다. 자, 대입법이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하면 두 개를 다 풀어볼 거예요. 두 개의 방식으로. 네, 근데 문제에 따라서 대입법이 편한 문제가 있고 가감법이 편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둘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좀 더 편한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문제 풀다가 꼭 대입법으로 풀어라 그러면 대입법으로 꼭 푸셔야 되는 거고 가감법으로 꼭 풀어라 그러면 가감법으로 푸시면 되는 거고 아무 얘기가 없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가감법으로 푸시는 게 쉬워요. 네, 문제를 푸실 때.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자, 대입법은 식을, 위에 있는 식을 바꿔서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얘를 바꿀게요. 네, 그래서 y를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x는 y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x를 y 플러스 1로 이 자리에다 바꿔서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기에다가 y 플러스 1을 대입하죠. 대입할 때는 항상 이렇게 가로 쳐서 대입하셔야 되니까. 자, 가로를 치시면, 네, 그러면 2y가 넘어가니까 2가 되겠죠? 그러니까 y는 1. 자, 이렇게 나오게 됐고. y가 1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무 식에다나 y다 1 대입해보면 x가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x는 2. 그래서 아까 얘기한 2,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대입법이고. 자, 가감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위아래를 가가 뭐냐면 더하기예요. 네. 감은 뺄감이거든요. 한자로.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하는 법칙이란 얘기예요. 근데 더하기 빼기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더하거나 뺐을 때 우리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1차 방정식 모양을 만드는 거야.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을 더하기나 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미지수가 하나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1차 방정식이 되려면. 미지수가 한 개인. 그래서 이 방식이 훨씬 쉽거든요. 누가 봐도 위아래를 더하면 y가 사라지는 게 보이지 않아? 그러면은 얘는 2x가 더해지면 되고 없어지고 얘는 4가 되니까 x가 2잖아요. 그럼 x에다 2를 대입하면 y는 1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감법이에요. 자, 옆에 있는 것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어차피 뒷장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뒷장에 계속 이 방식으로 이제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써있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2x-y는 1이 있고 3x 플러스 2y는 4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대입법, 가감법 둘 다 할 거예요. 자, 먼저 대입법을 먼저 하면 자, 얘는 그냥 얘랑 위치를 바꾸는 게 좀 더 쉬워 보여요. 2x-1은 y 이렇게 바꿔놓고 y가 2x-1이니까 여기다가 2x-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4가 되겠죠. 그러면 3x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4가 되는 거니까 네, 7x가 지금 6이 돼서 얘는 숫자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게 나오죠? 네, 그래서 7분의 6 어차피 뭐 계산하는 문제나 그런 게 근데 이거 대입해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밑에 얘는 안 풀었나? 여기에 예시로 나와 있는 거에 이게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숫자가 좀 더럽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다시 대입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2에다가 곱하기 7분의 6 마이너스 1은 y가 되는 거니까 네, 7분의 10이죠. 그래서 7분의 12에서 7분의 7을 뺀 거니까 y는 7분의 5가 될 거예요. 분수로 좀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가감법은 안 할게요,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자, 요게 이제 대입법을 하는 방식이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에다가 해로 갖는 게 뭐냐? 3번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는 XY에다가 대입을 해서 둘 다
등식이 성립하면 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1 대입하고 3 대입하니까 4 맞잖아요.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에 3 대입하니까 5도 맞잖아요. 그럼 얘는 해로 갔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1 대입하고 여기다 3 대입하면 10 맞네요. 근데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 3 대입하니까 1이죠. 얘가 안 되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고 3 대입하면 0은 맞고, 그 다음에 1 대입하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5도 맞네요. 그러니까 답은 1번, 3번.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는 거다. 자, 그리고 방정식에서 항상 유의를 해야 되는 건 있죠? 이렇게 해를 가르쳐 준다 라고 하면 아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식에다 대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방정식은 뭐 정비례 반비례도 마찬가지고 1차 함수 뒤에 뒷단원에 배우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고 뭔가 가르쳐주면 그냥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셔라. 그 얘기였고요. 자, 얘는 뭐 시키는 대로 하란 얘기죠.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 여기서 1부터 5까지 대입해 보래요. 1 대입하면은 y가 5고 2 대입하면 4고 3 대입하면 3이고 4 대입하면 2고 5 대입하면 1이고 이렇게 쓰란 얘기고, 얘는 밑에다가 여기다부터 1부터 대입하란 얘기죠. 그래서 1 대입하니까 14고, 그 다음에 2 대입하니까 10이고 3 대입하면 6, 4 대입하면 2, 그 다음에 5 대입하면 5 대입하면 몇이야? 20이니까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공통인 건 4,2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는 거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이제 쓸 일은 이제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계산으로만 합니다. 네. 요거는 그냥 이런 방식이다 라는 것 정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거의 문제도 안 내요. 예,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기본적인 뭐 내용을 얘기한 부분이에요. 제가 풀어드릴게. 네, 우선은 뭐 없어요, 특별하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가감법 나왔죠? 아까 얘기한 더하기 빼기 방식이라 그랬고, 목적은 1차 방정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가감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먼저 가감법을 해볼 건데, 먼저 보시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위아래를 더하기나 빼기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위아래를 더하면 x, y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둘 다 있죠? 위아래를 빼도 안 없어지죠? 뭐가 문제야? 문자 앞에 개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서 없앨 수가 없죠. 네, 그러면 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식이니까 등식이기 때문에 어떤 한 식을 맞춰주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맞춰주는 건 여러분들 마음에 x를 맞춰줄 거냐, y를 맞춰줄 거냐, 요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x랑 y 중에 뭘 맞춰주는 게 편하겠어요? Y. 그쵸? 왜? y 위의 식에만 2를 곱하면 되니까요. 근데 x를 맞추려면 위에다 3 곱하고 밑에다 2를 또 곱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우선 더 쉬운 방식의 식에다가 곱해서 식을 다시 쓰는 거야. 그럼 얘는 4x가 되고 2를 다 곱하면 돼요. 6이 되고 얘는 3x-2y는 4라고 밑에 식은 그대로 쓰고, 그러면 이제 위아래를 더해야 할지 빼야 할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목적이 누구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y 없애고 싶잖아. 그러니까 빼야죠. 그래서 4 빼기 3 하면 1이니까 x라고 쓰고, 얘는 빼면 없어지고, 얘에서 얘를 빼면 6 빼기 4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x가 2가 나온 거야. 자, 그럼 x가 2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아무 식에다 그냥 대입하셔도 되는 거죠. 네, 얘가 쉬워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그러면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y가 1이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x를 없애도 돼요.
네, 위에 3 곱하고 밑에 2 곱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 복잡해진 것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1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자, 이제 문제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얘는 누구를 없애는 게 편하겠어요? x, y 중에 뭐가 편해요? 유식은. Y. 네, 얘도 y가 편하겠죠?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위에다가 3. 여기다가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억이 지금 3을 곱해라. 좀 유액이고, 3에다 곱하니까 9x-3y는 3이라고 나오게 된 거고. 자, 그래서 뭐, 말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써야죠. 그리고 2x-3y는 마이너스 4가 된 거고. 이거를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죠. 네,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9 빼기 1을 하니까 7x고, 없어지고, 얘에서 얘 빼면 뭐예요? Y. 3 빼기 마이너스 4니까 3 식으로 먼저 써드릴까요? 위의 식에서 빼기 아래 식이니까 7이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7x가 7이어서 x가 1이고 x가 1이니까 네, 여기다 대입할까요? 자,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가 돼서 y는 2다. 자, 여기에 7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1 들어가야 되고 얘가 1이어서 기억에 대입했더니 네, y가 2가 됐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써있는 요 말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요 말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방금 얘기한 대로 누구를 없앨지를 니네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네, 문제마다 꼭 y만 없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x를 없앨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x를 없앤다고 해서 방식이 바뀌는 건 아니고 똑같아요. 대입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1번. 이해는 좀 되세요? 이해는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볼게요. 네. 방식만 아시면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자, 이제 뭐 이렇게 정수로 나오면 좀 괜찮은데, 이제 또 분수 나오고 소수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혼합계산식으로도 나오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셔라.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풀어봐라. 자, 그 얘기고요. 아까 얘기한 대입법이 다시 나왔어요. 네. 대입법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면 2번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설명을 한번 했으니까. 자, 2번에 나와 있는 게 얘 보시면 굳이 막 대입법으로 솔직히 안 풀어도 되는 거거든요. 원래 가각법이 더 쉬운 거예요. 푸는 방식은. 근데 꼭 여기선 대입법으로 풀라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입법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y에 대입할게요. 네. 자, 그래서 얘를 넘기면 y는 2-x라고 식을 바꿔서 쓰시고, 그러니까 여기도 2-x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y를 요 자리랑 같은 y니까 여기다가 2-x를 대입하시고, 그러니까 2x-3에 2-x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방정식이 된 거고 1학년 때 배우는. 그래서 그냥 계산하시는 거예요. 3, 그 다음에 2-x가 마이너스 1이니까 6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1이어서 5x가 5가 돼서 x가 1이다. 자,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여기다가 1을 대입하시면 y도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대입법이었어요. 뭐 여기는 굳이 뭐 이렇게 막 다 안 쓰셔도 돼요. 네. 그냥 계산 방식인 거니까 네. 다 쓰실 필요는 굳이 없어요. 여기는.
자, 그래서 가관법, 대입법을 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1번을 한번 할까요? 네. 1번을 하면, 네, 가관법을 이용해서 y를 소거한다고 꼭 이렇게 지정을 했죠. 가관법을 사용하고 y를 없애래요. 대놓고. 그러니까는 y가 없어지려면 얘한테는 뭐 해야 돼요? 위에다가 3을 곱하고 얘한테는 밑에다가 2를 곱하면 네, 위아래를 그런 다음에 더하면 y가 없어지겠죠. 부호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걸 곱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계산했냐. 그러니까 기억에다 3 곱하고 니은에다 2 곱하고 방금 제가 더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라는 걸 그냥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식을 보고 판단을 하시란 얘기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자, 그게 이제 1번이었고요. 다음. 네, 뭐 이렇게 대놓고 y눈으로 나와 있는 건 대입법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이런 문제들은 좀 쉽게 나온 거죠. 이건 좀 넘어갈게요. 자, 이제 3번 같은 이런 방식. 뭐 미지수가 되게 많죠? 네, 근데 뭐 별건 아니고 xy를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xy 가르쳐 준 거 대입해서 다시 식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식을 쓰면 얘는 마이너스 3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플러스 4a가 될 거고, 이게 5죠. 근데 보통 a를 앞에다 쓰니까 a-3b는 5라고 쓰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식에다가도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4 대입하니까 플러스 4b죠. 그래서 2라고 쓰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b는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a, b 구해서 더하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립 방식 하시란 얘기고. 그러니까 꼭 xy가 미지수인 건 아니니까 물어보는 게.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식에다가 4를 곱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다시 써야 되고요. 4a-3b는 안 곱했으니까 그대로 쓰시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16b가 8이라고 쓰시고, a 없애려면 위아래를 더하면 이제 되겠네요. 그래서 위아래를 더하니까요. 네, 13b가 13이 되죠. 그래서 b가 1. 자, 여기다 대입할까요? b가 1이니까 네, 지금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2. 그래서 a 더하기 b는 3. 네,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걸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제가 아까 얘기한 걸 잘 기억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XY 가르쳐주면 고민 없이 대입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비례식은 할 수 있으시죠? 내항 곱하고 외항 곱해서 식을 또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해야 되나? 아니야. 나중에. 네, 저거는. 나중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얘는, 똑같네? 옆에 거랑. 자, 4번에 나와 있는 건 지금 보시면, 연립 방식, 뭐 얘랑 얘 해가 1차 방식 요식이랑 만족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식을 3개가 있는데 이 3개 자리에 xy 값이 다 같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기준으로 얘기한 게 미지수가 2개면 식도 2개가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얘는 미지수가 지금 a, x, y 3개죠? 그러니까 얘는 해결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XY만 있는 이 2개 식으로 연립 방식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xy를 구한 다음에 이 세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모르고 있는 거 여러 개 있는 미지수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우리가 알고 있는 xy만 있는 식 두 개를 찾아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해가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니까 나머지 미지수가 3개인 식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고 4x 마이너스 y는 14인데 그냥 더하면 되죠? 그래서 6x가 10이어서 x가 2고 x가 2니까 대입하시면 4가 돼서 y는 마이너스 6이고 자, xy 구한 걸 그러면 여기에다가 2랑 마이너스 6을 대입하시면 그럼 식을 새로 쓰면 2a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6이어서 2a가 6이니까 a가 3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다음 5번은 풀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식이 2개인데 얘가 지금 미지수가 3개인 것도 보이죠? 방금 4번처럼. 그럼 얘를 이용을 못한다 그랬잖아. 근데 옆에 대놓고 이제 x의 값이 이 2 같은 거죠? 네, y에 이게 곱하기죠? 네, 그러니까 2y랑 같다. 이렇게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얘로 연립 방식을 하셔라. 아까 4번처럼. 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얘는 자, 같은 방식이어서 네, 그 정도만 얘기를 할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식이 4개죠? 방법은 3개나 4개나 똑같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식을 골라내는 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누구랑 누구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식이 4개여도 해는 다 서로 같다고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서 얘랑 얘를 먼저 해야겠죠. 네. 그래서 얘랑 얘랑 연립 방식을 하시면 되고요. 2x-y는 4고 x 플러스 2y는 7인데 이제 정해야죠. 누구 없앨 거예요? 뭐 둘 다 똑같잖아요. 네, 아무거나 없애셔도 되는데 정하는 건 니네 마음이니까 네, 제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y 없앨게요. 2를 곱해서 식을 새로 쓰시고 그럼 4x-2y는 8이고 x 플러스 2y는 7이어서 위아래를 더하죠. 그럼 5x가 네, 15고 x가 3이고 x가 3이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하시면 y는 2고 자, xy를 이제 구했죠. 자, 그러면 xy를 여기 한번 대입하셔야죠. 근데 누가 봐도 미지수가 하나만 있는 얘를 먼저 대입하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3이랑 2를 대입하면 3a 마이너스 4는 5여서 9구 a는 3. 그러면 a도 알고 이제 xy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두 번째라고 쓰시고 얘한테 또 a, xy를 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3b가 되고 a랑 y를 곱하면 마이너스 6 이게 6이 돼서 네 3b가 12니까 b는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도 구했고 b도 구했어요. 근데 a 빼기 b를 하래요. 그러니까 3 마이너스 네 4가 되는 거죠. 답은 마이너스 1 3번이 답이네요. 이런 식으로
괜찮으신가요? 갑자기 또 식이 여러 개 나오니까 좀 어려워 보이시죠? 네. 요 6번이나 위에 있는 4, 5, 6번은 저 셋 중에 하나는 내는 편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다 낼 필요는 없으니까 보통 이제 4, 5, 6번 중에 하나. 네, 요 정도를 그냥 이렇게 냅니다. 네. 이제만 나와?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긴 하거든요. 예, 이런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연립방식을 배우시면. 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연립방식 풀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보니까 이제 약간 복잡해지죠? 근데 목적은 아까 전에 돼 있는 다 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변은 상수항만 있게 하고 좌변은 x, y만 있게 해서 전개 다 하셔서 요 모양 만든 다음에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그냥 식 정리한 다음에 저 모양 만들어서 그냥 똑같이 연립방식을 가각법을 하든 대입법을 하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하게 얘기할 건 솔직히 없어요. 당연히 여기에도 분수 소수가 나오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소수가 나오면 10, 100, 1000 곱해서 정리하셔야 되고 분수가 나오면 최소 공배수 곱해서 정리하셔야 되고 그것도 변화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립방식의 풀이 자, 뭐 그래서 요거 하나 나왔는데 이런 건 다음 시간에 할까?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지? 근데 해야 될 걸 좀 볼까? 활용 우리는 84까지야. 여기까지네. 요거 하나만 설명하면 끝나네. 네, 요거 하나만 설명하면 끝날 것 같고 네, 우리가 워크북에 활용이 많이 남지 않았나? 숙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우선은 네, 지금 요것만 마무리, 요거까지만 설명할게요. 이게 마지막 설명인 것 같아요. 자, 얘는 이제 식이 다 같다로 나왔을 때 그냥 이 문제 보고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보면 등호가 두 개가 보이죠? 네. 그래서 식을 두 개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하나로 식을 쓸 수 있고 요렇게 하나도 식을 쓸 수 있고 요렇게 하나도 식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식을 지금 보면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등호가 있는 게. 그래서 식을 하나 써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7 저는 요거 먼저 쓸게요. 는 3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x 마이너스 3y는 3 이렇게 해서 식 하나 썼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7은 3x 마이너스 3y 이렇게 식이 3개가 나오잖아요. 요 식을 봤을 때. 자, 근데 그 중에서 사용하기 편한 걸로 계산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얘가 마음에 안 들겠죠. 네. 그럼 얘 버리시면 되고, 이 두 개를 정리하셔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자, 얘는 7을 넘기면,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라고 식이 바뀔 거고, 얘는 그냥 3으로 나눠도 되잖아요. 그러면 x-y는 1이라고 쓰면 식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위아래 더하면 y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이 돼서 x가 3이 되고요. 자, x가 3이니까 네, 지금 y는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7은 3이란 식이랑 네,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3y는 3이란 식이랑 그래서 걔를 정리한 게 얘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든 거고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이어서 x가 3이고 x가 3이니까 y가 2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꼭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요.
네, 앞에 거 가운데, 가운데 뒤에 거 이렇게 식을 쓰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시는 거예요. 식은 세 가지를 쓸 수 있는 거니까 두 개 원하는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4번이 아직 남았네요. 끝났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4번 하나 더 해야 돼요. 네. 4번에 나와 있는 게 위에를 잠깐 먼저 봐야 되겠네요. 위의 내용을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연립방정식 하면 해가 한 쌍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 X 하나, Y 하나. 네,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 하는 가장 일반적인 답입니다. 네, 해를 구하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나오는 문제도 있다.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특수하다는 얘기고, 그럼 해가 하나 나오는 게 정상이면, 네, 특수한 경우는 해가 여러 개 나오거나, 네, 아니면 해가 없거나, 네, 이 두 가지가 특수한 경우다. 자,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확인을 할 때 여기 있는 걸로 좀 얘기를 해보면, 특수한 경우는 뭐냐면,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그 앞에 x, y 다 개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수분의 개수를 다 쓰는 거야.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 것도 개수를 써요. 그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그 다음 것도 개수를 써요.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3 이렇게 썼죠. 자, 그래서 개수만 이렇게 제가 써요. 식에서 정리되어 있는 거에서. 그러면 이걸 썼을 때 이 개수가 지금 다 보니까 2분의 1로 다 똑같지 않아요? 네,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시면 돼요. 위아래로 다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식이 아예 똑같다는 얘기야.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밑에 있는 식을 2로 나누면 위에 식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네,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위에 식을 2 곱한 게 밑에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식이 아예 같다는 얘기는 x, y 값도 계속 같은 것만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해가 무수히 많다는 의미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방금 개수분의 개수를 했을 때 네, 그 값이 다 같으면은 해가 무수히 많다다. 그러면 해가 없다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해가 없다는 개수분의 개수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얘가 같지 않은 경우가 해가 없다. 뒤에 거는 안 같아. 앞에 거 두 개는 같고. 네, 그러면 해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일반적인 값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반적인 값은 앞에도 안 같아. 네, 개수분의 개수를 했을 때 앞에가 안 같아.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연립방정식 계산 방식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거 다시 해가 무수히 많다는 개수분의 개수 했을 때 다 같은 거. 해가 없다는 뒤에가 안 같아. 해가 무수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x, y가 한 쌍이 나오는 건 앞에가 안 같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는 같든 안 같든 상관없어. 앞에가 안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연립방정식 가감법 대입법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요 예시도 보면은 2분의 1이고 뒤에도 마이너스 1인데 뒤에가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얘네 두 개는 같은데 얘가 다르죠? 그러면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얘기를 생각하시고 이제 밑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방금 한 저 내용은 이 다음 단원인 1차 함수 할 때 다시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1차 함수 할 때 다시 나오는 얘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립방정식이 뭐가 있어요? x도 있고 y도 있고 등호도 있죠? 네,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반비례도 x도 있고 y도 있고 등호도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비례 반비례랑 이 연립 방정식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있다를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림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여서. 자, 이제 뭐 4번만 이제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뭐 네모 안에 알맞는 것을 써놓으시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따로 2번 따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2 쓰고 1분의 마이너스 1 쓰고 3분의 a를 썼어. 근데 얘는 둘 다 마이너스 1로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해가 없다도 될 수 있고 해가 무수히 많다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같아지려면 첫 번째 1번 같아지려면 a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3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로 똑같아지겠죠? a 자리에.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해가 없다가 된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이 자리에 마이너스 3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개수분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a에 마이너스 3만 안 들어가면 해가 없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은 끝났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시야? 20분이네요. 25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숙제를 어디까지 내야 될지 좀 보겠습니다. 네.